네, 안녕하세요. 자, 저번 시간에 그 타겟 스포트라이트를 이제 배웠는데, 자, 이번에는 다이렉트와 그 다음에 옴니, 스카일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겟 다이렉트는 조명의 형태가 보통 타겟 스팟은 이렇게 그 원뿔의 모양으로 조명을 비치고 있는데요. 자, 타겟 다이렉트는 이렇게 약간 실린더 형태로 이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레이저 광선이나 또는 태양광에 많이 활용이 되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그 디렉셔널 파라미터가 있죠. 이 핫스팟과 폴로프, 특히 폴로프를 이렇게 작게 해주게 되면은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타겟을 이렇게 움직이면 마치 레이저의 광선처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저번에 배웠던 그 볼륨 라이트가 있었잖아요. 그쵸? 자, 요 조명을 물체 쪽으로 향하게 해줄게요. 이것도 좀 옮겨놓을게요. 가운데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여기는 에모스피어가 여기 있네요. 그쵸? 에모스피어에 그 애들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볼륨 라이트 그렇게 해서 여기 셋업에 들어가시면 돼요. 선택하신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그 익스폰텐셜을 체크를 해서 자동으로 농도를 계산을 하게끔 해주시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레이저 광선처럼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거기에 포그의 컬러를 뭐 빨강이나 또는 뭐 노랑이나 뭐 다양한 색상으로 적용을 하고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레이저 광선처럼 보이게 됩니다. 특히 멀티플라이어의 수치를 강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진하게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가끔 영화에 보면은 이런 뭐 미션 임파서블인가요? 거기에서도 뭐 이렇게 레이저 광선처럼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표현할 때는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그럼 요거는 딜레이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했고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핫스팟과 폴로프의 수치를 이렇게 크게 해주면 어떻게 이게 태양광의 형태가 되냐? 거기 위쪽에 보면 오버슈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쵸? 이 오버슈트를 활용하게 되면은 여기에 빗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사방으로 빛의 방향이 이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물체가 있든 간에 다 빛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방향대로. 그게 바로 오버슈트예요. 원래는 실린더의 그 범위만큼 조명이 나왔다면 오버슈트를 체크를 하면은 그 바깥쪽의 영역까지 빛이 흘러나오는데 요 방향대로 빛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또는 오버슈트가 만약에 꺼져 있다면 이 핫스팟의 수치를 크게 올려서 만약 여기가 어떤 마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마을의 크기보다 더 크게 이 원의 사이즈를 제어를 해주면 태양 같은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멀티플라이어는 1.2 또는 1.5 정도로 해서 태양광의 느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태양광을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타겟 그 디렉셔널 라이트는 그렇게 태양광의 역할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나오는 옵션들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스포트라이트와 거의 흡사한 그 옵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조명의 형태만 다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이 디렉셔널 라이트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 여기 또 프리 다이렉트가 있는데 이 프리 다이렉트는 요거는 프리스팟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쵸? 요거는 탑에서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자, 이렇게 빛이 원뿔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데
타겟 스팟은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타겟이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프리 스팟은 지금 타겟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방향을 정해 주시면 되는데, 이런 조명은 그 움직이는 뭐 어떤 애니메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우주선이 있는데 어두운 그 동굴을 빠져나오는, 또는 뭐 들어가는 어느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자동차, 어떤 우주선, 뭐 그런 비행기 같은 그런 씬을 만들 때 거기 앞에다가 요거를 작업을 해서 링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요거는 잠시 하이드를 해주고요. 자, 이렇게 주전자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비행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프리 스팟과 프리 다이렉트는 같은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는데 조명의 형태만 다르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럼 프리 스팟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레프트 뷰에서 마우스 왼쪽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조명의 형태가 이렇게 잡히게 되는데, 자, 조명의 이 사이즈를 스포트라이트 파라미터에 와서 요 크기를 이렇게 작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림자가 이제 체크가 되면은, 특히 이 조명이 이 물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빛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니어 어테뉴에이션과 파 어테뉴에이션이 있는데, 특히 이제 파 어테뉴에이션을 유주를 눌러 주시고 스타트 값을 빛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타트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유주를 사용하지 않고 어테뉴에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림자만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물체, 이렇게 조명이 물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그림자가 체크가 되어 있음으로써 빛이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에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나 이런 그림자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빛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벽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박스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렌더링을 하면 이제 빛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분명히 조명이 물체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럼 조명을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를 한번 선택을 하고 렌더링을 해볼게요. 호호호. 네, 빛이 나오네요. 네,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자,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뭔가 좀 이상하게 표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바 어테뉴에이션의 유주를 체크를 하고 빛이 시작되는 지점을 요 앞쪽에다가 놓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를 이용해서 빛이 시작하는 지점을 여기다 놓는 겁니다. 스타트를. 그리고 엔드 값을 제어를 해서 뒤쪽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쵸? 예, 그렇게 해주고 나서 렌더링을 하면 깔끔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는 이 조명이 물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 그림자가 체크가 됐을 때는 원래는 이제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지원을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지어주고요. 자, 요 조명을 이제 링크를 이제 걸어 줄 건데, 일단 여기 앞쪽에다가 이렇게 중간에 놓을게요. 중간에 이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우주선이라고 합시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Shift 키를 눌러서 이쪽으로 이제 복사를 하는데, 인스턴스로 해줘야 되겠죠. 인스턴스. 그래야지 같이 작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쇼콘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언제든지 얘가 어떤 조명의 어떤 방향,
어떤 그 위치를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명의 두 개를요, 선택을 해서 링크를 이제 걸어주면 되는데, 이 조명을 선택을 하고, 여기 위에 보면은 그 셀렉트 인 링크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해가지고 요 물체, 이 주전자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번쩍거리면서 링크가 걸립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드래그해서 여기 점선이 나왔을 때 이 주전자 위에다가 이렇게 떨구어 주시게 되면 링크가 돼서 결국은 이 주전자가 이제 페어런트가 되는 거고 이 라이트의 두 개는 차일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전자를 뭔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또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같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할 때 이런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이 주전자가 애니메이션 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자, 라인을 이제 선택을 하고 이 주전자가 따라갈 경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스무드와 스무드 두 개를 이제 체크한 상태에서 비행기가 날아갈 경로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여기 애니메이션의 길이를 좀 더 길게 해볼게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 이제 타임 컴피그가 있는데 요거를 눌러서 그 애니메이션의 그 전체의 길이를 300으로 잡아주세요. 그러면 초당 30프레임이 지나가게 되는데 300프레임이면은 10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300으로 주고 OK를 누르게 되면 그 아래쪽에 그 타임 트랙이 300으로 이제 바꾸게 되고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10초 동안 얘가 이걸 타임 슬라이더라고 하는데 그 타임 슬라이더가 10초 동안에 얘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10초 동안 얘가 작업이 됩니다. 그럼 탑뷰에 와서 다시 한번 라인 선택, 스무드, 스무드. 그래서 이 주전자가 지나갈 이렇게 경로를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모디파이에 와서 측면에서 봤을 때도 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 뭐 청룡열차 같이 뭐 그런 느낌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요 물체를 여기에다가 구속을 시켜주는 겁니다. 구속. 자, 여기 애니메이션에 가보면은 그 컨스트레인트가 있고요. 자, 거기에 패스 컨스트레인트가 있어요. 패스 컨스트레인트. 자, 요거를 눌러주시고, 컨스트레인트는 이제 구속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요걸 선택하시고, 자, 그럼 여기 점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점선이 나왔을 때 요 라인을 선택을 해주게 되면 그 주전자가 이 선에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가는 애니메이션이 보이죠. 자, 탑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근데 어떤 이제 문제점이 있냐면은 이렇게 주전자가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방향이 없죠. 방향이. 얘는 무조건 앞에만 보고 따라가는 현상이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애니메이션을 더 리얼하게 하려면은 여기 그 follow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 follow를 이렇게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출발을 해서 300프레임까지 그런 이제 10초 동안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여기가 동굴 속이라면은 뭐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이 주전자가 지금 검정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 재질창에서 만약에 노란색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노란색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조명이 현재 두 개가 여기만 비추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필요한 게 옴니라이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어떤 보조 조명으로서 하는 거죠. 대신에
이런 스포트라이트, 이렇게 헤드라이트 같이 이런 효과를 주려면은 당연히 그 인텐시티 값을 좀 떨어뜨려야 되겠죠. 그렇게 좀 약하게 주고 여기에 조명은 한 1 정도 한번 처리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향을, 물론 이제 카메라가 이제 잡혀 있고 카메라가 움직이는 그런 애니메이션까지 해주면 상당히 재밌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더 재밌게 좀 리얼하게 하고 싶으면은 얘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어떤 관성 같은 뭐 그런 효과를 주고 싶으면은 주전자를 다시 선택을 하고요. 여기 우측에 그 모션이 있어요. 자,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그 옆에 뱅크가 있어요. 뱅크. 자, 요 뱅크를 체크를 하게 되면요. 요 커브의 기울기에 따라서 얘도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뱅크 어마운트를 올려버리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생기거든요. 네,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자, 기울기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서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보면 이렇게 주전자가 기울기가 보이죠? 자, 요거 뱅크를 꺼버리면은 얘는 그냥 똑바로 서면서 움직이게 되니까 리얼감이 떨어지죠. 예, 그래서 뱅크를 체크를 해서 주전자가 움직일 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지금은 이제 조명에 공부하는 시간이긴 하고, 또 저번에 또 카메라를 또 배웠잖아요. 그러면 한번 카메라까지 뭐 이양 하는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타겟 카메라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따라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타겟을 물체 주전자 쪽에 이렇게 놓아주고요. 마찬가지로 카메라 타겟이 물체 쪽으로만 계속해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의 타겟을 센터 쪽에다가 이렇게 맞춰줍니다. 네, 그럼 여기도 링크를 거는 거예요. 링크. 그래서 타겟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 셀렉트 앤 링크.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해서 주전자에다가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링크를 걸어줘요. 그러면은 이게 슬라이드가 움직이게 되면은 카메라의 타겟이 쭉 따라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를 키보드 C를 눌러서 카메라 뷰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은 카메라 뷰에서 봤을 때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카메라는 이제 그 자리에 있고 타겟이 멀어지기 때문에 물체가 이렇게 사라지는 듯한 그런 애니메이션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오토키를 키세요. 자, 오토키를 키고 여기 카메라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예요. 현재 0에는 키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 그 타임 슬라이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카메라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타임 슬라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크리에이트 키라는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포지션과 로테이션 요 두 개만 켜주세요. 그러면 포지션과 로테이션에 대한 키가 생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OK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무슨 사각형 같은 키가 만들어져요. 키가 있다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애니메이션이 출발하겠다라는 신호 같은 어떤 기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타임 슬라이더를 움직여 놓고 이 카메라의 그 머리 부분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서 이 뷰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 카메라 뷰를 보면서. 그럼 여기 또 키가 생겼죠. 아래쪽에. 또 타임 슬라이더를 또 움직이고 나는 요 방향으로 한번 볼 거다. 또 이렇게 뷰를 또 잡아주고 또 움직여주고 나는 요번에는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볼 거야. 물론 또 측면에서도 이렇게 또 작업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개의 뷰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뷰를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카메라는 요 타겟을, 이 주전자를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또 마찬가지로 300에 가서 얘를 내가 원하는 뷰를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은 이 키와 키 사이의 중간 값을 얘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오토키를 끄고 나서 자, 플레이를 눌러주게 되면 자, 탑뷰를 잠깐 보세요. 탑뷰를 보면은 카메라가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그쵸?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카메라 뷰를 이제 선택해서 보면 카메라가 쫓아가고 또 심지어 앞에서도 보고 그쵸? 네, 이런 애니메이션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뭔가 이 카메라를 좀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오토키를 키고요. 그 다음에 자, 키 어디 갔냐? 자, 요거를 누를 때마다 네, 자,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자, 요거를 누르면은 한 프레임씩 이동이 되고 요거를 또 눌러주게 되면은 엔드까지 가고 그쵸? 여기는 이제 스타트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키 모드 토글이 있는데 자, 요거를 눌러주고 요거를 이제 눌러줄 때마다 이 키가 있는 데만 얘가 쫓아가요. 이렇게 그쵸? 네, 요거를 눌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눌러주고 요 버튼을 눌러주면 그 해당되는 키로 얘가 이동이 되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그 키 위에서 얘를 다시 한번 이 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다음 넥스트 키에 가서 또 뷰를 또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또 확대도 할 수 있어요. 요 카메라 뷰에서 여기 그 둘리 카메라가 있죠. 요걸로도 이렇게 확대도 가능합니다. 또 다음 넥스트에 가서 또 카메라 위치를 또 잡아주고요. 뭐 확대도 할 수 있고 또는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더 가까이 해볼게요. 또 다음 넥스트 키. 뭐 수정할 일이 없으면은 뭐 안 건두셔도 돼요. 네, 그러면 뭐 다 된 것 같네요. 자, 카메라를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네, 그럼 넥스트 키에서는 난 이렇게 볼 것이다. 네, 그렇게 해주고요. 그쵸? 근데 지금 조명이 뒤쪽에 있다 보니까 지금 역광의 형태가 됐는데 중요사항이 있어요. 오토키가 켜진 상태에서 뭔가 물체를 막 수정하고 위치를 잡게 되면은 다 애니메이션이 돼버립니다. 지금 오토키를 킨 상태에서 뭔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 조명까지도 애니메이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토키를 끈 상태에서 이거를 편집을 한다거나 아니면 0프레임에서 이거를 움직여도 애니메이션 키는 안 생겨요. 하지만 타임 슬라이더가 0보다 그 이상에 있으면은 특히 오토키를 키고 작업을 했을 때는 그게 다 애니메이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만 주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쪽에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플레이를 이제 눌러보게 되면은 카메라 뷰에서 봤을 때 이런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주변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주변에 어떤 물체들이 존재한다면 상당히 리얼한 어떤 그런 애니메이션을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실린더를 만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조명이 특히 아까 프리스팟의 어떤 사용 용도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런 애니메이션까지 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한번 재밌게 애니메이션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기둥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애니메이션의 어떤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은 위치를 좀 잡아주고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물체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또 박진감 있는 또 형태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조명이 좀 위쪽에 있군요. 자, 요거를 좀 가운데에다가 놔서 네, 빛을 골고루 뿌릴 수 있게끔 해줄게요. 그래도 옴니라이트는 또 이렇게 이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밝게 해서 네, 0.6 정도 줄게요. 자, 플레이. 네, 그래서 카메라와 조명을 활용해서 또 이런 애니메이션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런 애니메이션 장면에 이렇게 라인을 패스를 그려서 따라가는 그런 장면으로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애니메이션은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제가 다 지우고 자, 원래 있던 물체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unhide all. 그래서 프리 스팟과 프리 다이렉트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옴니라이트는 그 백열등 같이 그 360도의 방향으로 이렇게 빛이 방사하는 형태를 이제 옴니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을 이제 살펴보면은 앞에 배웠던 그 스포트라이트와 그 다이렉트 조명과 다 똑같아요. 결과가. 그쵸? 네, 다 같은 옵션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옴니라이트는 그 저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할 때 특히 필라이트 어떤 전체의 보조 조명으로서 사용을 많이 하고요. 물론 얘 조명 하나만 가지고 했을 때는 이제 메인 조명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설치가 됐을 때는 얘는 그냥 하나의 보조 조명으로 사용이 됩니다. 얘는 메인 조명이 되는 거죠. 그래도 옴니라이트는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카이라이트가 있는데, 자, 스카이라이트는 말 그대로 돔의 형태, 돔. 네,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있고 뭔가 이제 물체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돔의 형태로 방구를 마치 잘라놓은 같이 뭐 그런 형태인데, 스카이니까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뿜는 여러 각도, 여러 각도에서 빛이 나오는데, 뭐 이런 거를 보통 이제 GI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그래서 그걸 줄여서 GI라고 합니다. 그래서 빛의 방향이 전 사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림자가 이렇게 얇게 뿌옇게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탑 쪽에다가 요거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면 여기 아이콘이 이렇게 돔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탑에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치가 다 됐어요. 얘는 간단하죠. 근데 옵션도 보면은 되게 또 간단해요. 그림자까지 나오고 싶으면은 이제 캐스트 섀도우를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어는 그냥 1로 놓고 렌더링을 하시면 렌더링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 보이긴 하지만 결과가 어떤가요? 또 잘 나오네요. 그쵸? 2022 버전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예전의 버전들은 그 렌더링에 그 라이트 트레이서를 꼭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렌더 셋업을 확인해 보면은 지금 어드밴스 라이팅이 지금 노 라이팅 플러그인인데 가급적이면 라이트 트레이서를 꼭 적용해 주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항상 라이트 트레이서를 적용을 해서 렌더링을 했는데 지금은 라이트 트레이서를 주지 않아도 그래도 좀 잘 나오네요. 시스템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일단 여기
어드밴스 라이팅을 라이트 트레이서로 바꿔주셔도 되고요. 여기서 또는 렌더링에 요 라이트 트레이서를 선택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라이트 트레이서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냥 기본값으로 놓고 렌더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렌더링이 좀 빨라졌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라이트 트레이서와 이 스카이라이트는 그렇게 항상 이 같은 케미로 렌더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트를 내가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라이트 트레이서는 무조건 세팅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렌더링의 결과를 보면 요거를 다시 누르시면은요, 아까 렌더링 했던 거를 다시 볼 수가 있어요. 그림자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또는 여기 음영도 그냥 골고루 빛이 뿜어져 있는데, 음영 대비 효과를 주기 위해서는 옴니라이트나 타겟 스포트라이트를 설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타겟 스팟을 이렇게 물체 쪽으로 향하게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모디파이에 가서 여기 인텐시티 값을 제어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1.0으로 이제 처리를 했다면 렌더링 했을 때 아마 이제 밝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물체가 하얗게 표시가 되는데, 이런 거를 보통 이제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물체가 하얗게 타버리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좀 수치를 떨어뜨려서 좀 밝기를 좀 찾아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멀티플라이어가 지금 얘도 이 수치까지 떨어뜨렸는데, 얘는 이제 하나의 스카이라이트는 보조조명으로서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수치를 이렇게 이제 떨어뜨려서 내가 원하는 느낌의 렌더링이 나올 수 있게끔 계속해서 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방향을 잘 조절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게 외부의 외관 건물이나 뭐 어떤 그 외부에 있는 어떤 물체들을 뭐 자동차라든지 그런 거를 렌더링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물론 이 스포트라이트를 하셔도 되고, 태양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타겟 다이렉트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해주고, 사이즈를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핫스팟 요 수치를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큼직하게 그렇게 해서 대낮 같은 그런 효과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어떤 느낌의 조명을 사용할 수가 있겠고, 범위가 얘보다 더 크다 그러면은 그냥 오버슈트를 체크를 해주시면은 여기 영역만 비치는 게 아니라 전체에 다 비치게 되는 거죠. 오버슈트를 끄게 되면은 여기 영역에만 렌더링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버슈트를 체크를 하면 전체에 빛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치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듯한 그림자를 줄 수가 있고, 특히 태양의 그림자는 레이트레이스 섀도우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그림자의 선명이 그림자의 선명 효과가 좋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멀티플라이를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해답이 없는데, 스카이라이트의 수치 등을 같이 활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느낌으로 계속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나머지는 뭐 이렇게 그 환경 맵으로 할 건지 아니면 맵을 이용해서 렌더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요거는 요렇게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카이 컬러가 원래는 여기를 이제 눌러보게 되면은 약간의 하늘색의 기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물체가 하얀색이라면은 그 파랗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라이트는 특히 뭐 제품 렌더링 할 때는 이걸 흰색으로 내려주시면 되고, 이렇게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런 거 하실 때는 그냥
이 기본 파란색에 살짝 섞여 있는 요 기미가 있는 색으로 그냥 렌더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스카이라이트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작업을. 자, 어쨌든 그죠? 스카이라이트, 그 다음에 옴니라이트, 그 다음에 다이렉트에 대해서 한 번에 설명을 이제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요런 스탠다드 조명의 여러 가지 조명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지 나중에 다른 렌더러 했을 때 문제가 없이 잘 능숙하게 다룰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약간 긴 시간 동안 조명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해드렸는데, 다음에도 뭐 다른 또 조명을 가지고 렌더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